야, 정말 이 게임보이 오리지널은 정말 명작이지. 지금 봐도 게임 역사의 한 획을 그은 휴대용 게임기지. 이 게임보이를 오마주한, 아니 카피한 정말 많은 에뮬레이터들이 나왔었지. 이것보다 더 작으면서도 화면이 더 큰 것도 나왔고, 큰 화면에 게임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라즈베리 파이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게임기도 나왔었고, 자, 이렇게 게임보이의 영향을 받은 정말 많은 게임기들이 나왔는데, 그리고 이것도 있었지. 시계, 열쇠고리도 되고. 게임보이로 인해서 시작된 이 세로형 게임기, 거대 보스가 등장했다고 하는데, 와, 크다.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자, 엠버니게 RG405M. 네, 가격은 좀 비싸지만 마감도 훌륭하고 게이밍 성능도 뭐 아주 높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고전 게임을 하기에 충분한 그런 성능으로 나온 게임기라서 주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좀 많이 비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RG405P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레트로 게임을 하기 좋은 4인치의 4:3 비율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나와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었지만 메탈이라는 소재 때문에 가격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게임기라서 많은 분들이 RG405P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많은 분들의 바람과는 달리 세로형 게임기 RG405V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과연 디자인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자, 안드로이드 세로형 게임기 중에서 지금 현재 나온 게임기 중에는 최고 성능이기 때문에 자, 과연 어떨지 기대가 되는데, 자, 뭐 내부 구성품은 뭐 이렇게 프리 인스톨드 마이크로 SD 카드, 강화 유리 액정 보호 필름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충전 케이블, 설명서, 특별히 별다른 내용은 없고, 뭐 디자인 자체는 정말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임보이 형식으로 나왔는데 뭐 디자인이 다른 게임기들은 게임보이를 그대로 카피해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인 반면에 뭐 게임보이를 오마주해서 이렇게 좀 색다른 디자인으로 나왔는데, 좌측면에는 이렇게 뭐 이후에 알아보겠지만 펑션 기능을 하는 키가 하나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 SD 슬롯, 자, 우측면에 볼륨키, 전원키가 있습니다. 자, 하단에는 이렇게 듀얼 스피커와 함께 3.5mm 이어폰 잭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어폰 잭은 조금 아쉽죠. 이렇게 뭐 바닥에 이렇게 놓고 게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상단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전 포트가 상단에 있는 건 상당히 좋죠. 충전하면서도 게임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자, 쿨러가 있습니다. 가지고 나온 이 제품은 투명 보라 재질의 제품인데 회색 아니면 이 제품이 가장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드는 정말 그야말로 취향을 아주 많이 타기 때문에 이 제품 아니면 그레이 제품을 많이 선택을 하실 것 같은데, 내부에 보면 와, 배터리 사이즈 5500mAh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서 전작에 비해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크기도 생각보다 너무 크죠. 세로형이지만 디스플레이가 4인치를 달고 나왔기 때문에 와, 정말 큽니다. 뭐 크기 때문에 파지감 같은 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버튼은 자, 이 제품과 비교하기는 좀 어렵죠. 메탈이기 때문에. 내부 고무는 같을 것이기 때문에 뭐 감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날로그가 이 밑에 두 개가 있어서 요것도 뭐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십자키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은 좋을 것 같은데 아날로그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은 약간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버튼 누를 때 오른쪽 아날로그가 닿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ALR 위치도 상당히 좋고 ALR 감각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하단에 이 파지를 위해서 이런 형식으로 둥글게 하단을 만들었는데 요것도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렇게 놓고 봐도 정말 크기가 정말 크죠. 정말 큽니다. 자, 이렇게 외형 살펴봤고 이제 뭐 똑같습니다. CPU 유니SOC의 T618 똑같기 때문에 성능은 제가 이 제품 리뷰했을 때와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쿨링 면에서 글쎄 메탈과 쿨링팬이 있는 거 어떤 게 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쿨링팬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탈은 하다 보면 많이 뜨거워지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쿨링팬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부도 보시면 이 제품은 정말 타이트하게
내부가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서 그립을 위한 요 부분도 있고 뭐 내부에 공간이 많아서 아무래도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손으로 전해지는 열감은 정말 거의 열이 느껴지지 않을 것 같은, 과연 어떨지 한번 제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RG405V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는 RG405M과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미리 여러가지 에뮬레이터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라이트라든가 스팀링크 같은 앱을 사용해서 리모트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대3 비율이기 때문에 최신 게임들을 리모트 플레이하는 거는 뭐 큰 의미가 없죠. 16대9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뭐 플레이스토어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구글 로그인 하는 게 조금 걱정된다, 이런 분들은 그냥 다른 서드파티 스토어를 사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다른 기타 기본적인 앱들이 있고, 이 RG405V는 램이 4기가입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12, 램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는데 뭐 램 4기가 고전 게임 하는 데 있어서는 별다른 무리는 없겠지만 최신 안드로이드 게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부족한 사양이죠. 하지만 디스플레이가 4대3이기 때문에 최신 안드로이드 게임들을 하려면은 뭐 16대9 비율의 안드로이드 게임기에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28GB의 내장 용량이 있지만 대부분의 고전 게임들은 뭐 마이크로 SD에 넣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장 메모리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5500mAh의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디스플레이의 경우는 4인치 640에 480 해상도의 디스플레이입니다. 고전 게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최상의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성능은 아마도 이전에 LG405M 리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그래도 유니 SoC의 T618, 요즘에 저가용 안드로이드 기기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만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벤치마크 테스트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긱벤치 6 점수는 싱글코어 469점에 멀티코어 1607점이 나왔습니다. 네, 이 점수는 갤럭시 S8과 9 사이 그 정도의 점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급 안드로이드 태블릿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헬리오 G99 같은 경우 긱벤치 스코어와 비교해 보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특히 싱글코어에 있어서 큰 점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헬리오 G99보다 많이 낮은 그런 점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618 뭐 최근에 안드로이드 게임기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고전 게임을 무리 없이 즐기기에는 약간 부족한 사양이지만 드림캐스트, 세가 세턴, PSP까지는 무리 없이 즐길 수 있지만 뭐 PS2, 게임큐브, 위 뭐 이 정도는 사양이 많이 요구되는 게임의 경우에는 원활한 플레이가 어렵고 일부 2D 게임들, RPG 게임들 뭐 이런 거 하기에는 충분한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능 보셨고, 자, 이 RG405M 메탈이기 때문에 조금 더 무거울 것 같긴 한데 이 제품이 또 워낙 크기가 크기 때문에 들어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405M은 262, 자 405V, 이게 더 무겁네요. 285g. 플라스틱이라서 그렇게 무겁지 않아 보이지만 워낙 또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게는 있습니다. 이 기기의 큰 특징, 하단 디자인 때문에 많은 분들의 호불호가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립감을 위해서 이렇게 하단이 상당히 많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립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좋고 뭐 버튼 누르기에도 편하고 L2, R2 누를 때도 뭐 불편함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가 밑쪽으로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뭐 십자키와 버튼을 누를 때 이 아날로그와 간섭이 생길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뭐 이것이 약간의 디자인을 많이 망쳐놓긴 했지만 셀렉트 스타트 누르기는 조금 힘들죠. 원래 이렇게 게임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요건 조금 아쉬운 점이 되겠습니다. 차라리 요 버튼을 여기다 놓고 백키를 이 밑에다 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홈 백키가 여기에 있어도 디자인을 크게 해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뭐 요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누르기가 힘들어서. 자, 그러면 한번 조작감 보시겠습니다. 지금 누르는 감은 뭐 아주 빡빡하거나 소프트한 극단적인 그런 감각보다는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아케이드 게임 해서 이 조작감, 특히 십자키 위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기술은 정말 잘 나갑니다. 자, 뭐 조작감 보셨고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네, 뭐 이런 고전 아케이드 게임 하는 데 있어서는 쿨링팬이 전혀 돌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오토로 해놨는데, 네, 그냥 온으로 하면 이렇게 돌아가고, 네, 강력하게 뭐 자동으로도 로딩이 높은 게임을 하면 이렇게 강력하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오토로 놓고 하면 가장 편리하고, 이 방열판과 쿨링팬이 있는 요 파트, 그리고 기판과 맞닿아 있는 요 부분, 요렇게만 열이 발생하고, 거의 이쪽 손이 가장 많이 닿는 부분은 열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기의 불쾌한 열이 정말 싫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보기엔 이 기기는 여태껏 나온 기기들 중에서 가장 발열 제어가 잘 되는 기기 중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PS2 게임들 하다 보면은 스로틀링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T618의 경우에는 PS2 게임 하기에는 좀 부족하죠. 나중에 이런 폼팩터로 헬리오 G99이라든가 아니면 디멘시티 같은 게 들어가면은 스로틀링과 발열 걱정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특징들 살펴보면 이렇게 CPU 사양이 어느 정도 요구되는 게임을 할 때는 이 하이 모드를, 성능 모드를 켜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키매핑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자, 버튼 배열이 닌텐도 스위치 배열입니다. 닌텐도 스위치 사용 안 해보신 분들은 익숙하지가 않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엑스박스 모드를 켜시면 이게 A 버튼, 이게 B 버튼이 됩니다. 자, 뭐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뭐 일반 안드로이드의 특성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외형 설명할 때 잠깐 소개해드린 버튼인데, 이 버튼은 자 이렇게 프론트엔드 버튼입니다. 이 엠버닉사에 내장되어 있는 이런 프론트엔드로 직접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셀렉트 키를 눌러주시면 뭐 이렇게 테마나 스타일을, 네, 이렇게 뭐 테마, 스타일 뭐 많지는 않지만 자신의 취향대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에뮬레이션 게임들을 이렇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GBA 게임 보시면 이렇게 살짝 상하단이 부족하게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려면 이렇게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자, 안드로이드 게임기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오리지널 게임이 돌아가는데, 아무래도 뭐 이 4:3 비율은 좀 안드로이드와 맞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원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량 한번 보시면, 네, 음량 자체는 그렇게 뭐 아주 많이 크진 않습니다. 네, 음질은 무난한 수준, 뭐 나쁘지도 않고 아주 좋지도 않습니다. 네, 고전 게임 즐기는 데 있어서 이 스피커 음질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원신이 이렇게 4:3 비율로 나오니까 뭔가 진짜 고전 게임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키매핑을 켜주고, 자, 이렇게 나옵니다. 키매핑이 나오면 뭐 본인이 원하는 것들, 만약에 뭐 방향키 사용하고 싶다, 뭐 이렇게 켜주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필요 없는 것들 빼고 뭐 아날로그 스틱 놓고, 자, 이렇게 버튼들 배치하고 저장하고, 네, 이걸 켜주면 이제 이렇게, 네, 뭐 키매픽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우측 아날로그 스틱은 뭐 살짝 어렵죠. 이런 안드로이드 게임들 조작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렵죠. 원신같이 이런 고사양 게임을 즐기는 데 있어서는 좀 부족한 해상도이긴 하지만, 뭐 다른 고전 게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화질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뭐 당연히 지금 현재 그래픽 설정은 이렇게 가장 낮음으로 되어 있고, 자, 그럼 한번 메디움으로 놓고 해보면, 발열 제어가 잘 안되는 기기의 경우에는 뭐 원신에서 부하가 높게 걸리는 그런 옵션으로 놓고 2, 3분만 해도 스로틀링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강력한 쿨링 성능 때문에 스로틀링 걸림 없이 이렇게 무난하게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드로이드 게임까지 해봤고, 이제는 에뮬레이터들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PSP의 경우 잘 돌아가긴 하는데 PSP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요 화면 비율이 뭐 적당하진 않죠. 자, 이렇게 꽉 찬 화면으로 나오게 만들면 화면은 꽉 차고 커서 좋은데 비율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런 에뮬레이터 게임들 할 때 상당히 좋은 점이 백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설정으로 들어갈 때 상당히 편리합니다. 자, 뭐 PSP는 완벽하게 돌아가죠. 네, 세가 세턴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턴 게임도 완벽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PS2 하기에 약간 부족한 성능이긴 한데 뭐 여기 지금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긴 하는데 20프레임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PS2 게임을 그대로 즐기기엔 쉽진 않죠. 2D 게임 위주로 즐기는 데는 뭐 어렵진 않겠지만 약간이라도 성능이 요구되는 게임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픽도 뭐 이렇게 벌칸 1배로 되어 있고, 자, 아무래도 살짝 성능을 조절해서 플레이하지 않으면 즐기긴 어렵습니다. 네, 프레임은 50프레임 중후반대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많이 부자연스럽죠. 자, 이렇게 PS2 게임까지 보셨고, 이제 게임 큐브 게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뭐 젤다의 전설 20프레임 중반 정도. 네, 이 디스플레이 퀄리티는 정말 고전 게임 즐기는데 정말 부족함 없는 퀄리티는 맞습니다. 4대3 디스플레이, 게임 큐브도 완벽하게 돌아가는 그 정도 성능이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네, 진동은 정말 좋습니다. 네, 닌텐도 위 게임은 뭐 그야말로 플레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에뮬레이터 게임들 살펴보았습니다. 디스플레이 퀄리티는 뭐 지난번 제품 RG405M과 같은 디스플레이로서 시야각도 뭐 아주 뛰어난 시야각은 아니지만 게임하는 데 있어서 뭐 나쁘진 않습니다. 작은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뭐 옆에서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해상도가 낮은 레트로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거의 최상의 화질을 보여줍니다. 음질도 중상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동도 상당히 강력하고, 네, 소리 들리시죠? 네, 상당히 진동 강력합니다. 안드로이드이기 때문에 유튜브도 이렇게 무리 없이 즐길 수가 있고, 쿨링팬으로 인해서 밑으로 열이 전혀 전달되지 않는 그런 구조, 뭐 여러가지 장점을 지녔지만 또 아무래도 가로형 게임기에 비해서는 몰입감이 좀 떨어지는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버튼의 배치가 애매한 점도 있지만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원 버튼으로 프론트엔드와 안드로이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점도 상당히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게임기들 벤치마크 한 번만 돌려도 정말 뜨거워지는 게임기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 벤치마크를 돌리면서 발열까지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반부에 왔을 때 열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80% 정도 넘었습니다. 쿨링팬이 점점 더 세게 돌아가고 있고, 자, 이 발열 한번 뒷면에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손이 닿는 부위 30도입니다. 자, 그리고 뭐 쿨러가 지금 아주 거세게 돌기 시작했는데, 자, 여기도 보시면 32도, 33도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온도가 높죠. 자, 쿨링팬 있는 부분 35도, 34도. 네, 그래도 양호합니다. 이 정도면 열이 상당히 잘 방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이 가장 뜨겁죠. 여기 제가 말씀드렸듯이 LR 바로 윗부분
뭐 손이 닿진 않습니다. 보통 LR에 손을 이 정도 놓기 때문에 여기는 35도. 자, 이쪽이 조금 뜨겁고, 네, 이쪽이 40도이긴 한데 여기서 쿨링팬에서 열을 상당히 잘 배출을 하고 있고, 뭐 앞면에서 보시면 디스플레이가 가장 뜨겁죠. 43도. 이쪽은 뭐 전혀 다르죠. 거의 뭐 실온입니다. 실온 이쪽은. 네. 자, 이만큼 발열해서 정말 자유로운 그런 게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임할 때 나는 열이 싫다, 이런 분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호불호가 있지만 이 디자인 좀 과하긴 하죠. 디스플레이가 커지고 4:3 비율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하단 디자인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상당히 비호감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도 뭐 간혹 계시고요. 이 버튼 위치가 살짝 아쉽고, 대용량 배터리로 제가 지금 영상 촬영 세팅이 다 완료된 상태에서 영상 촬영을 2시간 이상 진행을 했는데 아직도 84%. 야, 이 배터리 정말 이 정도면 9시간 가는 게 맞겠죠. 아, 그리고 뭐 이렇게 지금 벤치마크가 끝나니까 쿨러가 이제 아주 작동을 멈출 정도로 정말 발열 제어가 잘 되는 게임기입니다. 화질도 색감이라던가 디스플레이 퀄리티도 상당히 뛰어나고, 아쉬운 점은 이 PS2 게임 큐브 위까지 정복이 됐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러면 또 가격이 올라가서 메리트가 떨어지죠. 이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200가 넘어가면 또 스냅드래곤 게임기로 또 넘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 이상은 가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RG405M의 플라스틱 버전인 RG405P가 나오길 바랬지만 뭐 뜬금없이 갑자기 이렇게 RG405V가 나와 버렸습니다. 뭐 이 제품의 경우 사용하다 보면 좀 뜨거운 감이 있는데, 이게 플라스틱 버전으로 나오면 뭐 발열 제어가 거의 뭐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나마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열이 퍼져서 발열이 제어되는 것이지, 그래서 아마 405P를 만들기 힘들어서 이 405V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